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 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최대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전에 없던 거침없는 확산세입니다. 이제 모레부터는 수도권에서 최고 수위의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2주가 대유행의 방향을 가를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소식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여느 주말 같으면 평일보다 찾는 발길이 뜸하지만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확진자 급증세에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이제 걸린 사람들도 한 명, 두 명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저는 원래 백화점 근무자인데요. 상부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지금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오늘 집계된 국내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62명 늘어난 1,378명. 사흘째 역대 최다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75%가 넘는 수도권 확진자만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확진자가 하루 새 13명 추가돼 모두 104명으로 늘었고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 집단 감염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번지면서 59명이 됐습니다. 카페와 주점, 건설 현장 등 일상 곳곳에 감염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30.3%. 통계를 작성한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방역 지침 최고 수준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효불급한 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외출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5만 7천여 명 늘어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국민의 비율은 30.3%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60에서 74세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거부한 166만 명의 재접종 계획에 대해 우선 모든 국민에게 접종 기회가 돌아간 뒤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공원에 가서 술 마시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때문에 수도권의 주요 공원들은 밤 10시 이후 음주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밤이면 공원에 나가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상재 기자와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공원 내 음주 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벤치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원 내에서 음주행이 금지돼 있어서 드시진 않았네요. 하지만 자정 무렵 한강공원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예 돗자리를 펴놓고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오랜만에 친구 고향에서 올라와서 만났는데 반가워서 좀 한잔하다 보니까 좀 더. 이미 지난 6일부터 수도권 주요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야간 음주가 금지됐지만 대부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음주 오늘 안 되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몰랐어요. 내일부터인 줄 알고. 10시 넘어서도 한 10팀 이상 정도가 음주를 하신 분이 계셔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이 좀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 경찰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열었더니 술집 안은 환하게 불이 밝혀 있고 각 방마다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테이블엔 먹다 남은 술병과 안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관이에요. 앉으세요. 찍고 있어요. 앉으세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식당을 빌린 뒤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경찰은 업소 직원과 손님 등 5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미국은 지금 동부와 서부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기상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뉴욕은 강력한 태풍으로 도시 곳곳이 물바다가 되면서 지하철역이 이렇게 물에 잠겨버렸는데요. 반대로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최고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 대규모 산불이 번지면서 숲이 폐쇄되고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의자와 우산이 날아가고 판자로 만든 지붕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침수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흘러넘친 도로엔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빠져나온 악어가 어슬렁거립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열대성 폭풍 엘사는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까지 강타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로 위 차량들이 잠기면서 사람들이 황급히 차를 버리고 탈출합니다. 지하철역 승강장 계단으로 빗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바닥 맨홀에선 빗물이 역류해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도 갈 길 바쁜 뉴요커들은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지하철역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반면 서부는 뜨거운 날씨 때문에 비상입니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꽃이 지면의 열기와 만나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기둥을 만드는 파이어 토네이도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계속된 폭염으로 공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이 호수는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44년 만에 맞은 최악의 가뭄에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ith a 15% voluntary reduction, not only on residences, but industrial, commercial operations and agricultural operations.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이상 기후는 점점 더 악화될 거라며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It's going to get worse, but we clearly need to accelerate our efforts on clean energy.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기온은 다음 주 초 섭씨 5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폭염으로 산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약 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숲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이제 곧 끝나가나 싶었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4단계까지 경험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길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병원 간판이 하나 보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아과 간판을 찾아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없어지니까 저희도 너무 아쉽죠. 예약하는 것도 좀 힘들고. 아플 때는 멀리 있는 소아과를 가야 돼요. 멀리 있는 데로 갔었어요. 그래서? 네. 저기 밑에 이제 소아과 큰 소아과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아, 없어진 데가 또 있어요? 네, 저기 밑에 여기까지 3군데였죠. 근데 지금 2군데 문 닫고 여기 근방에서는 애가 많이 아프면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어요. 입원 시설까지 갖춘 대형 아동병원도 코로나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기표 받아서 기다리고 보는데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좀 환자가 줄었었습니까? 네, 그렇죠. 코로나 첫 해는 한 70% 정도 죽었어요. 10년 조금 넘었죠. 놀이터가 있어요. 그럼 혼자도 올라와서 그래요? 올라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다 아는 환자들이니까 뭐 계산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동네 주치의 선생님이 폐업을 붙이고 나서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도 많이 섭섭해 하시고 어떤 애는 와서 막 품에 안겨가지고 아이가 막 우는 애도 있었고 소아과 선생님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지금 소아과가 100개 있다고 네네. 쳤을 때 잘 이대로 몇 년 모르겠어요. 더 지나면 몇 프로 남을까요? 그러면 한 50%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동네 병의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과가 심각한데요. 어린이 독감 환자가 줄어든 데다 아예 병원에 가길 꺼리면서 진료비가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만 150여 곳 넘게 문을 닫았고 폐업률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예 군 지역에 소아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무이촌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소아과 수련 대학병원, 종합병원 49곳 중 절반 이상이 소아과 지원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한복판에서의 의료 붕괴, 비단 동네 병의원과 소아과만의 문제일까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진료를 안 하신대요. 아기가 귀를 축구공에 맞았는데 소리가 먹먹하구나. 네, 먹먹하고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집이 철원인데 철원에도 이비인후과 진료를 제대로 보는 데가 없거든요. 얼마나 오신 거예요, 그럼 차로? 지금 나오는데 30분 이상 걸리죠. 철원에서 응급 상황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의 나가는 거죠. 32km, 33km, 42km. 왜 진료가 안 되는 건지 또 다른 공공병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쪽은 중환자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중환자실이 현재 폐쇄된 상태고 여기에 중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타 지역으로 아마 가셔야 돼요. 아, 그럼? 이게 간호사실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셔가지고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이 물건을 둘 데가 없어서 저희 작년 12월에 코로나 전담병동 운영 시작했거든요. 시설적인 부분이 좀 일반 대학병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좀 대응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이런 계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응급실도 안 되고 중환자실도 입원이 안 되고 일반 입원도 안 되고 하니까 환자 택배라고도 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신영옥인데요. 지금은 환자 택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 맞으시죠? 네, 저 물리치료사예요. 여기로 가시면 의료인이고 주사실이고 여기로 오시면 택배인이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물리치료실은 지금 창고로 쓰이고 있어요. 정말 그만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이거 계속할까? 이 감염관리실은 작년 그 설날 이후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 병실이 없거든요. 나라의 상황이 어찌어찌 이러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서로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걸리셨어요, 준비하시는데? 한 이제 10분? 눈빛은 퇴근해야 될 눈빛이에요. 근데 이미 아침에 한 번 올라갔다 와가지고 좀 피곤. 방호복 1시간은? 헬스장에서 2시간 운동한 정도. 손도 제대로 하시지.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5, 28도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확실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이대로는 많이 힘들죠. 코로나 위기에 맞서 긴 시간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들의 헌신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끝나겠지 하면서 당장의 위기 극복에만 몰두하는 사이 우리의 의료 기반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소모하기만 하고 채워넣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도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릅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청각 장애인에게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국어 사전을 큰 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인권 유린에 폭행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피해 장애인들은 일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관공서나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각종 홍보 물품과 현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홍보물 디자인 업무를 맡아온 청각장애 2급 A씨는 넉 달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장애인을 무시하는 직원들의 행동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를 때 의자를 흔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팡팡팡 친다거나 아니면 책상을 팡팡 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폭행도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군대처럼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하고 살이 쪘다며 배를 잡고 흔드는 등 학대도 일상이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겁이 나서 맞을 것 같아요. 무섭대요. 이런 일은 2년 전 새 원장이 취임한 뒤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원장은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며 국어 사전 읽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책이랑 사전을 펼쳐놓고 모든 사무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읽으라고. 모멸감이 밀려왔지만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시설 관계자를 통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농인의 청력은 연습한다고 발전되는 게 아니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꼭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원장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설치지 말라는 것. 더욱이 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수어 통역마저 업무 방해라며 차단하려 했습니다. 농아인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설명하는 게 당신 지금 우리 회사 업무 방해하는 겁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설치냐고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어 통역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입모양을 보고 본인이 하고 이제 필담을 해서 몇 년 동안 또 그렇게 이제 근무를 했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원장이 임명된 2019년 이후 퇴사자가 그 전에 비해 3배까지 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장애인 보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인권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적발된 건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한 장애인은 4명, 모두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